참으로 좀 힘든 선거였는데 부족한 저를 이렇게 용인 특례시 역사상 첫 재선시장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시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보도를 잘 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당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정말 너무나 많은 책무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무거운 책임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로 굉장히 큰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낍니다. 지난 4년 나름대로 초심을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저 혼자 어떻게 큰 변화 성취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들, 우리 시민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지난 민선 8기 잘 저희들이 시정을 펼치고 우리 용인의 도약의 기틀을 만들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눈높이만큼 못 돼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이번 선거에 저에 대한 평가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제가 속한 당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상일은 재선시장 할만하다. 한번 재선시장 되어봐라. 이런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 평가가 현실로 나타났는데요. 그런 평가가 모아져서 저의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민들께서 우리 민선 8기 용인 특례시가 시장, 시민, 시의 공직자들 다 좀 서로 지혜를 모아서 많은 변화 성취를 이뤘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들의 기대감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시 역사상 첫 번째 재선 시장이고 우리 용인시가 해야 할 일이 태산 같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 일을 잘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변화를 시켜라, 더 성취를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거 때 오로지 시민만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상대 후보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야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지만 이제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노고에 제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편으로 위로의 뜻도 전하고 싶습니다. 상대 후보는 그 대한민국의 집권당의 후보고 또 본인 구상도 좋은 것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현근태 후보의 좋은 공약이나 구상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서로 소통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의회 선거 결과도 집권당인 민주당 당선자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시의회하고 협력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시의 발전, 시민의 생활 향상,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싸우는 것보다는 힘을 모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선거의 의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의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좀 맞춰서 협력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4분이 집권당 소속이고 또
시장도 집권당 소속이 되고 시의회 다수당도 집권당이 되고 도의회도 집권당이 압도적 숫자의 다수 의석을 갖게 된다면 견제와 균형의 기능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시민들께서 하셔서 그 마음을 저를 중심으로 표출해 주셨다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양쪽이 소통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해서 시의 발전, 시민의 행복을 도모해라,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이 된 제가 그와 관련해서 앞장서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선거 때는 뭐 저도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저도 할 말은 많아요. 그러나 선거가 끝났고 훌훌 털고 우리 영인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오신 네 분의 국회의원과 회동을 좀 해서 우리 민성 국위 영인 앞으로 우리의 미래 어떻게 좀 밝게 개척해 나갈지 서로 진솔하게 대화를 하고 또 의견을 모아서 함께 일을 추진하는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분 국회의원과 이렇게 회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원하는 날짜, 시간에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 발전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여야, 흔히 하는 말로 여야가 따로 없다.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서로 협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사로 당선되신 추미애 당선인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야 공방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 추미애 당선인께서 경륜도 많으시고 국회 경험도 굉장히 풍부하시기 때문에 또 집권당의 대표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를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영인 특례시장으로서 협력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추미애 우리 당선인께서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우리 용인 반도체 정말 잘 정상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꼭 실천해 주시라는 그런 호소를 먼저 드리고 싶고, 추미애 당선인께서 시간을 내 주신다면 제가 찾아뵙고 우리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비롯한 용인의 여러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 경기도에서 저희 시가 협조를 원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당선인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저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지만 양 정당이 많이 공방을 합니다. 또 치열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훌륭한 도시를 잘 발전시켜야 되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미래의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떤 당파성을 제가 발휘해서 그 당파성 안에 스스로 얽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시의 발전을 위한 일,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민서 8기 때 했던 것처럼 제가 앞장서서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일을 진행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고 또 막힌 거는 풀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네트워크도 있고 그런 것도 풀 가동하겠지만
그 네트워크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도 앞으로 협력을 위해서 더욱더 열정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가 뭐 힘있는 여당시장 말씀하셨는데요. 힘있는 야당시장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지난해 8월에도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할 때 저 당시 야당시장 소속이었습니다. 현 정부의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연락을 해서 삼성 국가산단 보상 이주를 잘 하기 위해서 용도가 산단 지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용도 변경 전으로 비과세 기준을 적용을 해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경기도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동백 신봉선, 신봉 동백선 신설을 위한 계획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야당이라고 해서 못할 게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일하는 야당시장, 그래서 야당이지만 힘도 발휘할 줄 아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당 국회의원들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건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제가 선거 때 시민만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이번 선거의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 용인 특례시민 정말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 후보는 힘있는 여당시장을 강조하셨지만 저는 그래서 뭐 대통령 대변인 이야기 하셨지만 저는 시민의 대변인으로 오로지 시민만 믿고 뛰겠습니다. 그리고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시민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 대 시민 누가 이깁니까? 시민이 이깁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도 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이 이긴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사실 시민이 주인입니다. 권력은 대리인입니다. 저도 대리인이고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 도시의 주인인 시민의 대변인이라는 점을 집권당에 계신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한 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4년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의 대리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선출해 주신 시민들께 보답하는 길은 저의 책임 윤리는 일과 성과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거를 민선 4기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9기도 그걸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당, 중앙정부와 또 협력도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가르침, 충고 또 질책도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의 또 하나의 의미를 제가 생각한다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지키는 일에 앞장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 반도체를 흔드는 시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산단 조성 프로젝트는 이미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이야기대로 내년에 국가산단 착공이 된다면 내년 그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년 6월께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미 1년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앙정부가 입장을 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이동 남사업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믿음 주는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선거를 며칠 앞두고 페이스북 글에 정식 기자회견도 아니었습니다. 영희 국가산단 신속하게 추진, 지원하겠다. 이 말씀으로 부족합니다. 국가산단 주무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이야기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전력과 용수 공급 책임이 있는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확실한 입장을 내셔야 됩니다. 국가산단 전력 공급계 2단계 계획에 대해서 실행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대통령께서 또 총리님께서 이런 의지를 밝혀주셔서 우리 용인 시민들 안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용인 시민들께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국가산단을 비롯한 이 초대형 프로젝트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는 메시지 분명히 대통령, 총리, 여당, 정부에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고의 의미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잘 헤아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단 용인의 미래만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나라 경제, 우리 대한민국의 중추인 반도체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이미 잡힌 계획, 비록 전 정부에서 잡았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정치 환경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가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대통령님, 총리님 이에 대해서 좀 입장을 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추미애 당선인께서 경기도에서 우리 용인의 반도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추미애 당선인의 역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주신다면 만나서 함께 우리가 목소리 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수도권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국가산단 반도체 생산 라인, 팹 이전은 그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냐라고 제 기억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분명히 그렇게 밝혔고 집권 측에서 그런 메시지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업들을 옥죄는 그런 잘못된 시행령은 폐기를 해주시고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 의미대로 그 특별법에는 전력 용수 공급, 도로망 확충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도권,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반도체를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진 메모리 분야의 이 반도체 핵심 기업들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더 잘하고 협력 기업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더욱더 확장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수도권에서 잘 하도록 해 주시고 수도권에서 그 기업들이 잘 해서 나라에 세금 많이 내고 그 세금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신규 투자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인프라도 닦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법 이 시행령 문제도 우리 용인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선거에 담겨 있다. 시민들이 그런 마음을 투표를 통해서 표출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또 대통령께서 잘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질문이 있으면 좀 받고 또 7월 1일 이 말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7월 1일 민선 2기가 시작이 민선 9기가 시작이 됩니다. 첫 재선시장으로서 제가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4년 전에는 취임식을 안 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취임식을 좀 가질까 합니다. 우리 용인 역사에서 그래도 참으로 새로운 기록을 만드는 날이고 그런 날의 의미를 한 번쯤은 되새기고 그냥 제가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저의 어떤 책무에 대해서 스스로 더 깊이 새기는 날, 그리고 우리 용인 시민과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는 그런 세리머니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취임식을 이제 가져볼까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연구가 필요하고, 취임식이 끝나면 또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만나서 이렇게 이런 기자회견 형식이든 아니면 간담회 형식이든 만나 뵙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정리할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오늘로 업무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바로 업무 복귀를 하고 일을 시작하지만 제가 민선 8기에 쓸 수 있는 휴가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잠도 하루 왼종일 자고 싶지만 저희가 지금 시가 할 일이 많고 또 혹시 반도체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오늘 원래 입법 예고가 있을 거라는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업무 복귀를 했는데요. 복귀해서 일을 보면서 또 틈틈이 조퇴 형식을 취하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또 시민들을 만나 뵈야 됩니다. 그래서 일도 하고 또 시민도 만나고 이런 일을 할 텐데요. 이제 새롭게 민선 9기 출범한 뒤에는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할 생각이고, 열심히 하되 이번에는 좀 더 재밌게 우리 공직자들과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공직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10시에 10시 반이죠. 10시죠. 10시에 우리 에이스홀의 공직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를 환영하고 축하하는 이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과 피켓이 그냥 질비하게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밤새 또 그런 저를 축하하고 환영해 주시는 그 마음을 표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런 열정, 저런 창발성, 상상력 이 민선 9기에 계속 발휘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정말 행복한 마음이고 피로가 많이 쌓여있지만 이렇게 뵙게 되니까 피로도 느끼지 지금 현재는 못할 정도로 너무나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언론인 여러분도 너무 크셨고요. 선거 보도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를 또 따뜻하게 맞아주신 우리 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